자, 2교시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도 화면이나 목소리 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기존의 웹 프로젝트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좀 다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 폼.xml이라고 있는데 얘를 한번 켜볼게요. 폼.xml 다 들어와 보실게요. 이게 켰을 때 이렇게 안 나오시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기 폼.xml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세팅했던 내용, 그룹 아이디, 아티팩트 아이디, 버전, 패키지, 네임 뭐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꿀 수 있다라고 한 게 여기서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 당시에 그렇게까지 막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일단 얘를 쭉 내려서 읽어보시면 뭔가 있어요. 뭐 스프링부트 스타터 웹, 스프링부트 데브 툴스, 이거 아까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선택했던 거죠. 롬복도 들어와 있고, 뭐 스타터 톰캣, 스타터 테스트, 뭐 메이븐 플러그인 이런 것들이 쭉 많은데 여기도 롬복이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프로젝트, 이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를 사용을 할 때 뭔가 라이브러리나 가져다 써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DBC 커넥터 생각을 해보면 구글에 메이블 레파지토리 검색을 해서 들어갔었고, 이 레파지토리 안에 들어가 봤을 때 여기서 검색을 했었잖아요. 뭐 JDBC MySQL 이런 거, MySQL 커넥터 J 이런 거 설치했었잖아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버전 눌렀을 때 이쪽에 보면 메이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근데 우린 여기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얘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거 설치 파일 안 받아도 돼요. 그냥 이 디펜던시라고 하는 이 부분 긁어다가 저희 거 프로젝트 이쪽에 디펜던시에 추가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 폼.xml이라는 애가 프로젝트가 처음에 빌드 될 때 그때 요 폼에 있는 애들을 다 내려받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얘가 다 다운로드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는 너무 간단해서 뭐 빌딩 되거나 할 때 시간이 얼마 안 걸리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많을 때 그때는 빌딩 되는 시간만 해도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얘가 빌드돼서 그래요. 이 폼.xml이라는 곳에서 여기 안에 적혀있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해서 넣어놨던 것들을 얘가 프로젝트 켜지거나 할 때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그만큼 속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클로즈 했다가 오픈을 한다던가 할 때 이쪽 보시면 아마 리빌딩이 될 텐데, 항상 그럴 때 얘를 다시 내려봤기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걸렸던 거고, 실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그냥 이걸로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편해요. 처음에 빌딩 되는 시간만 좀 견뎌내면 그 외에는 우리가 신경 쓸 게 따로 없어요. 그냥 얘가 알아서 다 받아줄 거예요. 얘가 이 폼.xml이.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다가 코드를 짜다가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폼.xml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려보자면, 간단하게 우리 프로젝트가 고객이에요. 그리고 메이븐이 식당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뭔가 주문을 하죠. 그 주문서가 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폼.xml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거 주문을 할 거고요. 그 주문한 걸 메이븐이 다 내려받아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 프로그램 프로젝트 완성.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서 얘를 이제 배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배포도 메이븐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메이븐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랑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이븐의 역할이.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이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얘가 편하게 받아줄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구조 같은 것도 메이븐 안에서 좀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고, 나중에 배포할 때도 얘한테 도움을 많이 받을 거고요. 그리고 얘가 한창 쓰이다가 이후에 나온 게 이제 그래들이라는 앤데, 얘도 좋은데 사실 아직 그래들이 많이 상용화가 되지는 않아서 SI 시장에. 그래서 우리는 메이븐으로 작업을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얘네 그래들도 메이븐이랑 같은 역할을 해요. 비슷한 역할을. 프로젝트를 짜는데, 코드를 짜는 데 있어서 편리함을 좀 도와주는 것도 있고, 배포 같은 것도 그래들도 도와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둘 다 좋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메이븐을 사용을 한다. 그리고 폼.xml이 우리가 사용할 것들을 내려받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를 나중에는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비슷한 성질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폼을 매번 새로 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있는 거, 우리가 사용해야 될 라이브러리가 똑같다면 이거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복사해서 옮겨도 어차피 그 프로젝트는 내려받아 줄 거잖아요. 얘한테 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폼 관리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간단하게 요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프로젝트 보시면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하나 있고요. 얘가 패키지가 이렇게 잡혀 있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러를 만든 걸 보면 이 데모까지 똑같이 온 다음에 컨트롤러라고 만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저 혼자만 해도 됩니다. 이거를 데모를 안 만들고 나서 여기다가 컨트롤러다 이렇게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얘는 이그잼.데모까지 없고 이그잼.컨트롤러죠. 얘는 지금 데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로인데, 자, 여기다가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고 그냥 테스트 컨트롤러 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와 볼게요. 이러고 바꿔주고, 자, 정상적으로 얘가 동작을 한다면 이걸로 들어왔을 때 안녕하세요 2가 화면에 나와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서버 실행시켜주고 포트 8084 이제 문제 없겠네요. 자, 여기서 홈 메인 2 이거잖아요. 얘는 안 돼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친구, 얘가 스프링 부트 기본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옛날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 메인 메서드에 메인 클래스에 메인 메서드 하나, 거기서 new app.run 이런 거 실행시켜가지고 프로그램을 구동했었는데,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의 역할을 얘가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도 지금 메인 메서드죠. 그러니까 얘가 실행이 돼야 다른 애들도 정상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패키지가 여기 있는데 얘보다 적은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가 실행이 되려고 하면 얘까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좀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 있는 패키지 이상의 위상으로 만들어 줘야 돼요. 이런 거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근데 데모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지금 이름이 데모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근데 어플리케이션까지는 다른 프로젝트도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이 앞에 데모, 얘는 프로젝트명 따라가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데모가 아니라 테스트였다, 그럼 테스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파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프로젝트마다 이름이 좀 다른데, 결국 중요한 건 이 경로보다
이 경로 뒤에다가 내용을 쌓아야 된다 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실행이 잘 안 돼요. 얘처럼. 얘도 보면 에러에 대해서 내용을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타입 404 이런 것도 알려주고 있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기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에러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보고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콘솔에 아무것도 안 찍혀도 여기엔 에러가 없잖아요. 웹 여기서 브라우저 안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에러는 또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제가 코드 내용을 수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장을 하면 얘가 돌아요. 한 번씩. 서버가 자동으로 리로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서블릿 생각해보면은 서블릿이 없던 게 새로 생겨났다 이러면 서버를 껐다 켜줘야 됐잖아요. 근데 얘는 아마 그런 것들도 다 리로딩을 자동으로 해서 인식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조금씩 해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좀 원래 기존에 했던 서블릿보다는 훨씬 간단하게 웹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녀석이 스프링 부트다. 그래서 우리는 스프링 부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할 거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뭔가를 좀 해보죠. 아니다, 이걸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더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설명을 드릴 때 이제 뼈대다, 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하나 보고 갈게요. 자, 지금 상황 가정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최초의 웹 개발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최초의 웹 개발자예요. 그래서 뭔가 웹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 안에 보이게끔 코드를 열심히 짰어요. 이렇게 코딩을 쭉 하고 보니까 이제 너무 만족스러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웹 잘 만들었다 하고 웹 1을 잘 만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거 다 끝나고 났더니 웹을 하나 더 만들어 달래요. 2라고 하는 웹을 만들어 달래요. 그래서 이 개발자가 또 열심히 만듭니다. 쭉 코드를 짜서 2라고 하는 웹도 만들어 냈어요.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는데 3이라고 하는 웹을 또 만들어 달래요. 얘까지 끝냈더니. 그래서 얘는 또 하죠. 만들어야죠 이제.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요. 근데 얘가 한 3번째쯤 만들다 보니까 이상하다, 여기랑 결국 만들던 게 거의 똑같은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이거 1번에서도 있고 2번에서도 있고 3번에서도 있고 이러면은 공통으로 다 쓰이네? 라고 하는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머리를 씁니다. 이제 3번째 거 끝나고 4번째 거 만들려고 할 때 만들긴 만드는데 이 1번이나 2번, 3번 똑같이 사용된 부분, 예를 들어 한 이만큼이 똑같이 사용됐다고 치면 얘를 갖다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외에 나머지 부분만 코드를 짜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용되는 걸,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걸 압축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하나 볼까요? 자, 만약에 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만큼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만큼은 동일하고 이만큼만 다르다, 이만큼만 그 웹마다 개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 검은색 영역은 그냥 계속 복사 붙여넣기로 쓰는 게 훨씬 이득이죠. 어떤 웹을 만들더라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것들을 파일로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쓸 수 있도록. 이게 프레임워크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웹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기술로 만들어 놓은 게 프레임워크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실 라이브러리도 비슷해요, 성질이. 라이브러리도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오픈 API나 이런 것들도 사용자가, 개발자가 뭔가 기능을 만들려고 할 때 그 기능에 대해서 처음 0부터 뭐 10까지 쭉 만들어 나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 이러지 말고 이 기능 우리가 하나 만들어 놓을게, 넌 이거 갖다 써 라고 해놓은 게 라이브러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가져다 쓴다 라고 생각하면 라이브러리랑 프레임워크랑 비슷한 성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둘의 차이가 뭐냐면, 라이브러리 안에는 라이브러리한테는 자유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기능을 하는 라이브러리를 갖다 놓고 사용을 할 때 무조건 A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A. 소문자 A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 이게 라이브러리예요. 근데 우리 프레임워크는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져다가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만들 수 있는 웹밖에 못 만들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이 부분 이 부분은 개성을 줄 수 있겠죠. 근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을 때 자동으로 우리가 세팅되고 만들어지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얘네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어요. 여기서 자유도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하나 좀 더 쉽게 말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비행기가 없어요. 현실에 비행기라는 게 아직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하늘을 날고 싶으면 하늘을 나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죠. 만들고 이걸 조종까지 해야 돼요. 그쵸? 이 하늘을 나는 무언가가 비행기가 될 거고, 이걸 조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현재의 상황을, 현재 일상생활을 봤을 때 비행기를 만들 줄 알아야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나요? 아니죠. 비행기는 누군가가 만들어 주거나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하늘을 날고 싶으면 이제 조종만 할 줄 알면 되죠. 지금 프레임워크가 딱 이거예요. 예전에 프레임워크라는 게 없을 때에는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됐고, 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어야 돼요. 근데 지금 프레임워크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럼 우리가 얘를 만들 줄 안다? 이런 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만드는 방법 몰라도 돼요. 우리는 얘를 사용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프레임워크도 그렇고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우리는 만들어져 있는 걸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 활용하는 방식만 공부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컨트롤러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거를 지금 하나 배운 거예요. 우리가 컨트롤러 달아주면 얘는 컨트롤러로 인식이 되겠구나, 그리고 리퀘스트 매핑을 이렇게 받으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여기서 리스폰스 바디 응답을 이걸로 해주겠구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우린 딱 이만큼만 알면 돼요. 리퀘스트 매핑이 어떤 원리로 얘 요청을 끌어가지고 오고, 얘가 어노테이션 컨트롤러가 달리면 도대체 어떤 원리로 얘를 컨트롤러로 인식을 하고, 이런 거 전혀 몰라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사실 이거에 관한 이 근본적인 원리에 대한 내용은 구글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런 걸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작성해 놓은 논문 파일이나 원문 파일을 좀 까봐야 되는데, 그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데, 너무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얘가 도대체 뭘로 동작하는 걸까를 파고드는 거는 지금 웹 개발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라는 걸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트가 혹시 8084가 아니신 분들은 자기 포트 생각해 주시면 되고, 포트가 8084이신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메인으로 리퀘스트 매핑 요청 보냈을 때는 안녕하세요 나오게, 여기까지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메인2로 요청을 보내면 반갑습니다가 나오게, 메인3로 요청을 보내면 잘 가요가 나오게. 이거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25분까지만 해보시죠.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너무 간단했죠? 이 요청일 때 안녕하세요 이미 되고 있는데, 이 요청일 때는 반갑습니다, 이 요청일 때는 잘 가요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컨트롤러를 여러 개 만들 필요가 없이 이 메서드만 추가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제 동일한 메서드명 쓸 수 없으니까 바꿔주고, 여기 매핑도 바꿔주고, 얘가 반갑습니다, 이 뒤에 공된 거지. 얘는 잘 가요. 이러면 이걸로 들어왔을 때 여기로 들어올 거니까 이거 보여주겠죠. 해볼게요. 여기 있다. 일단 메인 안녕하세요 잘 나오고요. 메인 2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요. 메인 3 잘 가요 잘 나오죠. 너무 간단하죠? 얘네 이거를 이제 컨트롤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나쁘지 않게 잘 하신 거예요. 그래도 좀 더 이제 좋은 방향은 컨트롤러를 여러 개를 만들 필요가 굳이 없다라는 거. 이렇게만 해줘도 어차피 매핑 따라서 얘가 지금 분기 타고 얘네들한테 각자 잘 들어갈 거니까. 그리고 요청, 이 매핑이 들어왔을 때 요청하는 모양을 이걸로 보여주겠다라고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것만 봐도 사실 서블릿 했을 때랑은 차이가 크죠. 서블릿은 요청 하나당 서블릿이 하나가 필요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걔를 만들어서 모든 요청을 빨아들이게 한 다음에 컨트롤러한테 이를 뿌리는 식으로 변경을 하다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고 끝을 냈었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요청이 몇 개든지 간에 이 컨트롤러 안에서 메서드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훨씬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것만 봐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으셨나 보네요. 그래서 시작한 거를 모르셨나 보구나.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들리세요?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다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얘는 컨트롤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지금 요구한 거는 이 메인2 들어와야 될 때 반갑습니다 나오는 거, 메인3 들어올 때 잘 가요 나오는 거 였잖아요. 그래서 컨트롤러를 따로 안 만들고 이 요청만 다르게 매핑해 주면 되니까 이 메서드 좀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서 만들어 준 거예요. 이 메서드명은 중복되면 안 되니까 숫자 붙여 준 거고, 얘네들은 실제 요청이 다르니까 다른 요청으로 넣어 준 거고, 리턴이 달라야 되니까 이렇게 다른 리턴을 넣어 준 상태고요. 그랬을 때 지금 메인 잘 나오고, 메인 2 잘 나오고, 메인 3 잘 나오는 상태예요. 얘를 이제 컨트롤러를 추가로 만들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잘 하신 거지만, 지금 얘는 이제 서블릿 했을 때랑 생각을 해보면 엄청 간단해진 거잖아요. 서블릿 때는 사실 요청 하나당 하나의 서블릿이 필요를 했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블릿이 되게 많았고,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디스패처 서블릿 하나가 모든 요청을 빨아들이게 한 다음에
그 요청을 컨트롤러로 넘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이번에는 그냥 컨트롤러가 요청을 나눠 받을 수 있는 모양이 된 거잖아요. 중간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 하나가 없어도 그냥 돼요. 왜? 얘는 컨트롤러라고 인지를 했고 리퀘스트 매핑으로 이 URL을 받아들일 거라고 적어줬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제 서블릿보다 훨씬 편해진 상태라는 거를 인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해봤는데, 요거 말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똑같고요. 자기 본인 포트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얘는 보면 지금 요청 URL이 똑같죠. 다 메인사예요. 그러니까 메인사 처음 들어왔을 때 0 나오다가 메인사 한 번 더 들어오면 1 나오고, 새로 고침하면 또 2 나오고, 이거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 도메인 같은 URL 요청으로 들어왔을 때 이 화면에 보이는 숫자가 1씩 증가하는 상태로 만들어 달라는 문제인데, 얘는 얘도 한 5분, 35분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일단은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처리 하나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 복사해서 넣어주고, 이 요청, 여기 4, 그리고 이름, 얘도 그냥 4로 바꿔주고. 근데 얘는 숫자를 리턴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리턴 타입을 스트링으로 할 필요가 없이 인트로 해줘도 되겠죠. 여기에 숫자를 리턴해주면 되는데, 자, 페이지 딱 처음 열었을 때 0이래요. 그럼 이거 그냥 이 상태로 해놓으면 이거 들어왔을 때 0 나오겠죠. 여기 있다. 4, 0 나와요. 근데 이러면 다시 들어왔을 때 계속 0이잖아요. 그쵸? 변하질 않죠? 얘를 이제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다가, 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잘 하신 거예요. 이러면 1 늘어나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계속 1인 거죠. 일단 좋은 시도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가는 거. 자, 얘가 계속 1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얘가 실행이 될 때마다 얘는 0으로 초기화하고 증가시키고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쵸? 이거랑 결국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지역이 아니라 전역에다 빼야겠다. 그래서 이쪽 전역 공간에다가 빼놓습니다. 카운트 하나 만들어주고, 얘 초기화 하는 거는 뭐 취향이긴 한데, 생성자 통해서 여기서 카운트의 값을 0으로 초기화 해주고, 그리고 나서 얘가 실행이 된다면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된다면 처음엔 1, 그 다음 2, 3, 4, 5, 6, 7, 8, 9, 10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근데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0부터니까 0, 1, 2, 3, 4 잘 올라가는데, 일단 시작이 0부터 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를 0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초기화 하겠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버리면 0부터 지금 다시 0으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요, 서버가 한번 리로딩이 되면 원래 기존에 쌓였던 뭔가의 데이터를 없애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0, 1, 2, 3, 4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방식도 가능해요. 얘가 0이고 아예 리턴을 이렇게 넣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 카운트 1 증가였죠. 근데 얘는 좀 적용되는 방식이 다른 게, 자 보세요. 처음에 0 나와요. 이 요청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 들어왔단 얘기죠. 그럼 이 메서드 실행된다는 얘긴데, 얘가 지금 카운트 뿔뿔
1 증가시키고 나서 리턴 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왜 0이 나오지? 지금 0이 나온 건 얘 때문인데 얘가 왜 0부터 나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얘가 후위 연산자라서 그래요. 이제 처음에 저 플러스 배우실 때 자봐, 이 후위 연산자에 대해서 이름은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언급은 했었는데 근데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전위 연산이랑 후위, 증감 연산 이런 것들은요, 지금 우리 코드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먼저 카운트를 리턴을 해요. 그리고 나서 증가시켜요. 얘가 작동하는 순서가 그래요. 카운터는 지금 0이에요. 현재 0인데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면 여기까지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리턴까지, 카운트 리턴까지. 그리고 나서 리턴 되고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얘 엄밀히 따지면 동작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행시켰을 때 얘가 0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행을 시켰을 때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좀 있어요. 후위 연산과 전위 연산. 그러면 얘를 전위 연산으로 바꿔본다면 리로드가 한번 되고,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얘는 1부터 시작이죠. 왜? 카운트가 리턴되기 전에 1 증가를 먼저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카운트를 리턴 시켰기 때문에 0이 아니라 1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고, 얘가 다시 후위 연산 뒤로 들어가게 된다면 리로드 하고 새로 고침 해봤을 때 0부터,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쯤 전위 연산, 후위 연산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내용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얘도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써주자면 디스가 붙어야겠죠? 안 붙어도 뭐 인식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이렇게 이게 좀 더 명확하겠죠? 볼 때 디스.count 이 전역 관수 얘를 쓰겠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얘가 이쪽이었나? 리팩터 어디였지? 잠시만요. 이거는 제가 금방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아니구나. 자, 여기 프로젝트 우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밑에 스프링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add status라고 있죠. 얘를 눌러보시면 우리 처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이거 추가할 때 썼던 그 창이잖아요. 사실 얘를 다시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프로젝트를 그냥 써도 됐는데, 그냥 처음에 이걸 디폴트로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던 거고, 언제든지 프로젝트에 얘네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를. 여기서 제공되는 거는 여기서 체크해서 추가할 수 있고, 여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게 여기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form.xml에 dependency 이거 찾아서 추가하면 돼요. 이런 거. 이거는 보통 메이블 레파지토리 사이트 들어가 보면 검색했을 때 다 나오니까 그걸로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고, 43분 좀 애매하네. 그러면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여기 아니지, 이거 말고 여기서 이제 쭉 증가되는 거는 어떤 느낌인지 아시니까 얘 5를 메인 5로 들어왔을 때에는 얘가 다시 0이 되게, 근데 이 0이 그냥 0 보여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메인 4를 한 10번 눌렀어요. 그럼
그러면 뭐 9나 10 이렇게 가 있겠죠. 그 상태에 있는 애를 메인 5 한번 갔다가 다시 메인 4로 가면 얘가 0부터 시작할 수 있게. 이해되실까요? 그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얘도 45분? 얘도 한 50분까지 시도해 보시고 쉬는 시간 50분부터 쉬는 시간 가졌다가 9시 5분부터 다시 이어서 요 설명부터 하도록 할게요.